실제 이제 이것을 임상을 해서 서울대학병원하고 임상을 해서 이제 이만큼 이제 알루미늄이 이렇게 높은 거를 딱 한 달, 두 달 이렇게 단기간 복용을 시켜서 이게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남도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임상을 통해서 증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특허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금속을 빼내고 이런 해독 요법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인데 간에 들어가서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가 정상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페이스 1에서는 비타민 B군과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 대사물질에서는 이제 프리라디칼이 형성이 되거든요. 프리라디칼을 없애주는 물질들이 활성산소 제거 영양 물질들이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런 제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항해든 아미노산으로 다 빼내주는 것들이 이게 프로엠 같은 것들이 중금속을 직접으로 빼내는 거고 여기 있는 액텐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중에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NRF2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이런 제품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화는 비만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pH거든요. 우리가 pH가 그 7점, 우리 몸은 7.3에서 7.4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6.9, 뭐 6.8 뭐 이러면은 당신은 산성 때문에 이게 찌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원서고요. 그러니까 pH 미라클이라는 게 원서고 이게 번역본이에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고 이것도 아마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산성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인체에서의 pH 균형은 체온이 36.5도로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7.35에서 7.38로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험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비만이 되는 이유가 내가 이제 뚱뚱해지는 게 산성화가 되는 것이 이제 산성화의 위험을 없애뜨리기 위해서 이게 비만을 이렇게 세포가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비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로버트 영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영 박사가 비만의 원인을 전형적인 소구 식단에 따라서 생겨나는 산의 과잉 생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몸의 하나의 보유 수단으로 지방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몸의 보호 수단으로다가 지방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이제 비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산이 많으면 조직세포가 망가지고 세포 파괴는 자기 몸을 자기 보존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충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제 비만 세포에서의 산과 관계를 이제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몸의 지나친 산성화는 항산성의 불균형과 과체중, 질병 유발 이게 유발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산이 없어지면 몸에서 과다한 지방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라고. 우리가 손에 기름 묻으면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기름을 없애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몸의 pH가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꾸면 계면활성제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방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라는 게 로버트 영 박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타입 pH 키트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면은 이제 1에서 14까지로 산화알칼리를 보죠. 자연 시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그래서 pH 6.4부터 8.0까지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액을 묻혀보면은 여기다 노란색인데
여기다 이제 요 끝에다 타액을 이렇게 묻혀보면은 색깔이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7.2로 나타나야지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7.2에서 7.4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바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검사를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그냥 간단히 검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산성으로 나타나면은 뭘 쓰느냐면 이게 식품으로다가 알칼리성 식품을 맞추는데 이게 이제 알칼리성 미네랄을 보유한 기능성 식품을 추천을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칼슘 제제거든요. 칼슘이 알칼리 토 금속 이온이기 때문에 칼슘 제제인데 이게 그냥 칼슘을 주면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코랄 칼슘 바다의 산호에서 나오나 뭐 이런 그 코랄 칼슘을 줘가지고 떨어뜨리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산성화를 해주는 것이 이제 비타민 D예요. 근데 비타민 D가 전에는 일일 용량이 어떻게 됐어요? 200IU, 400IU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1000IU짜리가 나왔더니 이건 너무 많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내분비학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비타민 D는 이제까지 연구한 것은 잘못 연구되고 알려졌다. 일일 필요량은 5000IU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5000IU짜리 이게 비타민 D 하나 먹으면 5000IU.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가 이걸 복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것도 햇빛도 뭐 아침에 햇빛 쬐는 게 아니라 시간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한 20분 아주 홀랑 벗고 상체로 홀랑 벗고 쬐는 것이 가장 그 비타민 D의 적정량을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 나와져 있는데 요즘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있나요? 해가 나도 미세먼지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쓰게 되는 게 5000IU짜리를 복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햇볕을 많이 쬐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모든 수용체에 비타민 D가 다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타민 D는 다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비타민 D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지금 3개월째 만아유씩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지금 3개월째 하루에 저녁에 그것도 이제 보통 저녁에 식후에 먹는 것으로 되죠. 아침에 먹으면 소용없어요. 비타민 D는 저녁에 식후에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흡수된다고 해서 그렇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과 비만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뚱뚱해진다. 일례로 경미한 탈수 상태조차도 신진대사를 약 3% 둔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단순히 용매나 공간을 채우는 충진제가 아니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센트 조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백질이나 유전 물질과 물을 다른 개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같이 취급하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수분의 양이 10%가 변화가 되면 단백질의 전도도는 100만 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의 효과는 체중 감소, 통증 완화, 소화 증가, 에너지 증가, 뭐 멘탈 아큐이티, 뭐 이런 다 이렇게 이게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섭취량이 체중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복용을 하는지가 이미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용하고 있나요? 마시고 있나요? 안 마셔요. 어떤 분들이 내가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일반 환자들 오는데 물을 좀 마시세요? 그러면은 많이 마신대요. 그럼 물을 어떻게 마시세요? 그러면 커피를 이렇게 타서 그걸 먹었자는 보다 하루 8잔 이상을 마셔요. 그게 물을 마시는 건가요? 그거는 물을 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야채를 많이 드십니까?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뭘 주로 드세요? 감자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감자가 야채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알려줘야지 돼요. 물회량도 이게 뭐 대부분 60에서 이제 90 성인이면은 여성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2리터, 남성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2.5리터 정도는 복용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면은 신진대사가 속도가 빨라지는데 500ml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 속도가 30%가 증가돼요. 500ml 딱 한 잔 마시면 10분 이내 에너지 대사는 10분 이내에 발생되고 3, 40분에 최대치에 도달해도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리고 1년 동안에 1.5리터에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추가로 마시면은 약 2.2kg가 감소된다라고 논문에 나와져 있어요. 논문은 요 저널에 나와져 있는 논문. 그러니까 물만 제대로 복용을 해도 체중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려면 알칼리 수를 마셔라. 근데 9.5 이상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알칼리 이온 수기가 잘 나오겠네요. 알칼리 이온 수기는 9.5를 마실 수가 없어요.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알칼리 이온 수기 있잖아요.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알칼리는 맞아요. 알칼리는 맞는데 8.0 정도 만들어요. 그 제가 다 재봤어요. 모든 저거는. 근데 9.5 이상은 아니다. 이런 물은 찾아보니까 이 외국에서 나오는 게 이게 자연의 이게 로르드의 샘물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알칼리성 물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트리니티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9.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9.5의 물이에요. 그다음에 물을 내가 내 몸의 세포에 물의 분포를 잘 알고 있느냐? 그걸 알고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물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 60%가 물이에요. 물은 신경자극, 근육 수축, 영양물질 등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BIA라는 장비는 요만한 장비예요. 요거 가지고 측정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내의 물의 양, 세포 밖의 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밖의 물의 양은 이게 비만 환자들이 대부분 세포 밖의 물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물만 조절해줘도 살이 쭉 빠져요. 10kg 정도가 그냥 빠져버려요. 그런 것들을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ICW, ECW, 인트라셀룰러 워터, 익스트라셀룰러 워터. 익스트라셀룰러 워터가 많이 되는 이유가 독성, 미토콘드리아 손상, 스트레스, 필수 지방산이 모자라는 거, 염증, 만성질환, 알레르기가 익스트라셀룰러 워터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성분들이 되게 또 요게 모자라요. 필수 지방산. 그러면 필수 지방산이 뭐냐고 얘기하면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필수 지방산
에센셜 패티 애시드는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걸 얘기하지.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지방산 중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요. 필수 지방산 하면 지방산 중에 무슨 필수자가 붙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들기름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죠. 들기름 한 통에 8,000원인데 이게 한 병 큰 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기능성 식품이 아니라 이제 냉치만 들기름 해가지고 되는 거는 거기에 약 5배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지방산 덩어리라고 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CW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는 것들이 이게 이제 ICW 그러니까 인트라셀루lar 워터에 물을 늘리기 위한 것들이 우선 이 근육량을 늘려야 되고 이게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세포의 대사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BI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인트라셀루lar 워터 자기 나이대에 적정 내 몸에 내 나이가 몇이면 얼마다라는 물의 양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게 다 모자르죠 물의 양이. 결과값이 1차, 2차, 3차 계속 했는데 이걸 빨리 잡아주는 것이 비만을. 근데 이 사람 되게 뚱뚱한 사람이에요. 이걸 못 잡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이죠. 내장 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비세럴 패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 체중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으면 신장 기능에 감소가 일어나고 뚱뚱하더라도 내장 지방이 적다 그러면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씨름 선수들은 내장 비만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체중이 150kg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도 내장 비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내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게 복부 비만이 왜 생길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쭉 채취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근육질이죠. 이 사람은 뚱뚱하죠. 근데 우리가 체질량 지수 BMI는 둘 다 똑같아요. 27.5, 27.5. 비만의 지표를 쓰는 게 BMI잖아요. 네? 제가 지금 그 체중이 83인데 BMI 지수로 따지면 26인가 해요. 26.5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비만으로 들어가요. 25 이상이면 비만이니까.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이 두 사람이 다 비만이라고 평가되는데 이 사람은 비만이 맞아요. 이 사람도 비만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ECM, BCM 비율이에요. ECM, BCM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장 비만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은 사진으로 볼 때 똑같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내장 비만이 이게 그 근육이 많고 이 사람은 내장 비만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ECM, BCM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알신에도 ECM, BCM 비율이 1.4, 1.5 이런 사람들은 내장 비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BMI가 20이라 그래도 이 값이 ECM, BCM 비율이 1.3이면 부적절한 체중 감량을 한 거고 마른 비만, 스키니 팻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위험해요. 요즘 들어서 스키니 팻이 서든 데스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